시사 토크쇼 시사 적중 출발하겠습니다. 우리 강범석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북한 김여정 그 직책이 뭡니까? 무슨 부부장 그러대? 무슨 부부장이에요? 제1부부장? 제1부부장인데 그게 예. 명확치 않은 것 같아. 아, 근데 대변인 뭐 이런 또 성격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북한 정부에? 아니, 그런 체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, 그런 거 이번에 다릅니까? 정치국 후보위원인 것 같고, 정치국 후보. 제1부부장인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뭐 조직지도부인지 뭐 대협력부인지 이게 글쎄요. 그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랐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, 예. 하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렇죠. 어찌됐건 저양반 직책이 문제가 아니죠. 네. 그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격이죠. 예, 여하튼 권력 뿔났어요. 2인자. 예, 어제 뒤지게 뿔난 것 같아요. 뭐 저 노동신문에다 대고 이제 해놨던데 이런 내용이죠.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 이건 저겁니다. 그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하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 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이거 참 북한 말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그냥 하여튼 가겠습니다.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한 북남 군사 합의 파괴가 될지 단단히 각오를 해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하여튼 이 갑자기 이게 지금 우리가 전단 살포가 이게 탈북민들 중심으로 계속 해왔거든요. 근데 왜 지금 시점에 저렇게 뿔났나 모르겠네요. 뭐 전단 자체, 전단 살포 자체가 그 심각하고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걸 핑계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. 아 이거를 빗대서 뭐 겉으로 드러난 게 다는 아닐 겁니다. 아마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그 이미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은 딴 데도 아니고 무슨 뭐 외무성 성명도 아니고 무슨 뭐 통전부 성명도 아니고 실제로 뭐 북한의 2인자격인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김정은의 대리인격인 김여정의 실명으로 나온 그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나 청와대 쪽에서도 아주 신속하게 반응을 했다는 걸 보면 뭐 문제는 대북 전단이지만 하고 싶은 것은 그 다른 얘기가 있지 않았냐. 예. 근데 저것도 좀 특이해요.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기관의 그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는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 거는 북한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요.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었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라고 봐야죠.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신문 실렸다는 얘기는 그 북한 주민들에게 그거를 이미 이제 뭐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이쪽에서 남쪽에서 올라가는 이제 그 전단이나 여러 가지 USB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의외로 이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주민들한테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다라는 걸 미리 던져서 깔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쪽 표현으로 한다면 반공화국, 반 최고존엄적 뭐 언동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삐라나 이런 거로부터 영향받은 그 남측의 이제 이 반통일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이런 자들의 노란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암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.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대남 문제에 대해서 김여정이 지금 다 한다.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김정은은 이제 뭐 남북 문제라든지 미북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거론을 좀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.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 앞에 놓고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그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에 대한 부담도 있고. 또 원래 북한이 원래 그런 식으로 해요. 그 전에 보면은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도 마치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자기는 한 수 위고 실질적으로는 무슨 뭐 국가 원수라고 하지만 그 뭐 한창 미친 무슨 누구죠? 최고인민회의 상임 대표 김영남 이런 사람하고 뭐 우리 측 누구 이렇게 막 그 대화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본인은 그 한 수 위다 뭐 이런 거를 은연중에 깔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에 그 김여정이 권력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대내외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대남 어떤 전략이나 성명 같은 것은 그 김정은이 직접 언급은 당분간 좀 피하면서 김여정을 통해서
이건 중요한 메시지니까 새겨들어라는 식으로 이제 그 메시지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도 있고. 네. 자, 근데 정부의 그 반응입니다. 정부가 김여정이의 그 노동신문을 통한 지금 발표를 놓고 바로 움직였어요. 바로 움직여서 관련법도 좀 만들겠다.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정부 말대로 좀 어떤 전에도 고사포를 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정말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그 안전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? 뭐 아이고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? 예.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예. 그 측면, 그러니까 이 표면에 드러난 그 북측에서 그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네. 그 남북 관계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지장이 있을 거다라고는 경고.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유와 뭐 단서를 달아서 우리 네. 정부의 반응. 근데 사실은 그 밑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게 있을 거다라는 건데 나눠 본다고 치면 그 아마도 이 밑에 깔려 있는 거는 그 지금 여러 우리 김홍걸 의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던데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북한이 약간 본인들이 아쉽지 않은 태도로 늘 그 친구 그쪽에 세웠듯이 고압적인 자세로 자기들이 베풀듯이 하잖아요. 네. 지금 던진 거예요. 우리하고 무슨 얘기 우리 쪽으로부터 반응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네. 아마 그래서 분석으로 따지면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그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막혀 있는데 특히 예.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과의 지금 소통과 교류도 거의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료 방역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북한이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. 네. 그거 관련해서 우리 측하고 무슨 대화든 지원이든 이거에 대해서 야 얘기는 안 하지만 야 니들이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뭔가를 던진 거 던졌다.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네.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. 예. 특히 이제 이 대북 전단 건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거에 대해서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개입하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. 그렇죠. 네. 다른 것들은 이게 어지간한 문제들은 뭘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 북한이 요구하고 싶어도 북한도 알아요. 미국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. 그렇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에요. 그걸 놓고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또 이런저런 게 답을 하기도 어렵고 어떤 그 반응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이 건은 그건 아니거든. 그리고 우리도 정부 실제로 4시간 만에 바로 반응했단 말이에요. 사실 이거는 4시간이면 아무리 전문가들이 뭘 해도 충분히 뭔가를 고민하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이러기엔 충분한 시간은 아니거든. 근데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부도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전단 살포에 대해서 뭐 조치를 하라라는 그 메시지만이 아니라는 거를 넘겨짚고 바로 반응한 거지. 자,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요구한 거는 바로 들어지고 뜨는 거 아니야. 뭐 관련 법도 제정하고 뭐 단속도 하고 하면서 심지어 표현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. 이게 무슨 뭐 환경 문제까지도 핑계를 댔잖아. 물론 이제 접경적 주민의 그 생명과 안전, 재산상의 안전 문제를 얘기한 건 좋은데 이게 뭐 결국은 이게 일종의 폐기물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야. 예. 그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문제 이제 통일부 얘기할 건 아닌데 다 포함해서 이거는 정말 국내 문제고 이제 사소한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이 올지를 네.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. 예. 자, 정부가 이제 즉각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관련법을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법 만들기가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.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 만에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걸 더 법적으로 한번 따지면 시간이 걸리고 법률적으로 그렇죠. 이게 유연 소지가 있냐 없냐 논쟁하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. 일단 지금 메시지는 뭐냐면 북한이 뭐라고 야 하니까 그래 하고 바로 호응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. 지금 여기서 뭐 그 법을 제정한다 만다 이 얘기까지 가면은 정말로 그거는 이 좀 뭐랄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표면에 집착하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요즘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건으로 헌법을 자꾸 거론하는데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가 있잖아요. 네.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막는 일괄적으로 특정 사안의 어떤 그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법률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? 그게 유연 소지가 없겠어요? 그건 논쟁이 많이 가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어차피 이게 지금 뭐 시도한다 하더라도
뭐 발의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게 뭐 야당과 뭐 협의를 하든 뭐 대립을 하든 몇 달 가는 거예요. 그러겠죠. 북한에서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.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무슨 뭐 수만 명이 몰려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때문에라도 저렇게 전단 뿌리는 거를 뭐 1년에 몇 번 못 할 거예요. 그러겠죠. 위험하기도 하고. 예. 사실은 그때마다 경찰력으로 저거를 제지할 수는 있어요. 그리고 경찰 그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경찰관 직무 규칙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접경적 주민의 안전 문제라든지 예. 아니면 불법 폐기물 투기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들어서라도 경찰력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한 점 성의를 더 보여서 더 나간 거지. 법으로라도 막아주겠다. 네. 이런 성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볼지를 좀 보면 북한이 이 건을 왜 거론했는지를 좀 더 이제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청와대나 통일부가 북한이 뭔가 숨겨진 메시지를 담아서 보냈다고 생각하고 네. 그게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사실은 네. 법 얘기는 하면 그 진행 자체가 복잡한 거 그런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끊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네. 대신에 북한의 노림수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이 미국과 협의하거나 미국의 개입이 필요 없는 사안인 동시에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김여정의 성명에 거론된 뭐 그 개성공업지구의 전면 철거 무슨 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 아니면은 또 명목만 남은 군사 합의에 뭐 완전한 뭐 종결 뭐 이런 식의 파기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예요. 사실은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지. 우리가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. 네. 우리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이 어디가 약점인 줄 알고 그걸 건드린 거예요 지금. 네. 그만큼 그러니까 이 전단 문제를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는 너희가 뭐가 예민한 지점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.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까지 관련해서 우리랑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담아 보낸 거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하여튼 뭐 북한이 메시지를 보냈고요. 정부가 또 이를 신속하게 받아서 그 의중을 파악해서 지금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또 이렇게 한데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일단 대북 전단 얘기고 이 가장 많은 전단을 보냈던 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 이달 25일 날 또 대규모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즉각적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제 25일 날을 보고 이 뜻이 다른 저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그냥 또 정부가 놔두면 또 빡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저거를 놔두지는 못할 거고요. 이번에는요.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도 경찰이 네. 제지한 적이 있어요. 예. 그 임진 가게에서 보내려고 했던 네. 거를 그래서 거기서는 철수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결국 보내기는 했다는 건데 네. 이게 사실 상징적인 것들이거든요. 그렇죠.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적 가치와 충돌되는 면도 있고 근데 거기다 동시에 지금 남북 프로세스가 이 정부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고 이 정부의 어떤 지지 기반의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인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훼손되거나 의미가 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. 이게 계속 자꾸 군사 합의 문제를 은연중에 자꾸 건드리잖아요 지금. 네네네. 그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지피에 총격을 가한 거, 뭐 오발이었다 어쨌다가 넘어갔지만 사실 그것도 군사 합의 문제 있지 않았지? 왜? 군사 합의 문제 있지 않았지라고 그렇지. 하는 게 딱 던져준 거예요. 사실은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군사 합의가 만약에 뭐 실제로 공식적으로 선언적으로 무효화되거나 파기가 되면은 정치적 손실이 큰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했는데 이거를 뭐 다음 뭐 25일 날 하는 거를 막는 건 기본이야. 막는 걸로 끝이 아니라니까.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전단을 한 번 안 보내는 거를 뭐 막아라. 뭐 앞으로 영구히 못 오게 뭐 법을 만들어라. 그 얘기하려고 김여정에 나서진 않았을 거예요. 네. 자, 이게 참 이 해외에 애교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데 저희는 이게 같은 종족끼리 어떤 그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면서까지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게 참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. 정부가. 아니 근데 이제 뭐 사실 북한하고 문제도 그 관점의 차이는 하지만 뭐 같은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길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외교 문제예요. 더군다나 적성 국가이면서 동시에 화해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고
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그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체제는 다르지만, 그러니까 복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라고 봐야죠. 국제 정치 문제라고 봐야 되고. 북한 주민들이 그 우리 대북 전단 같이 실려오는 1달러짜리하고 USB 카드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6월 달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김여정 대북 정단 조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정부의 속내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. 시사작중 1부였습니다. 계속해서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